말씀 전략 제가 이제 드린 페이지 보면은 간략하게 준비했어요. PPT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페이지에 넣어놨고요. 일단 첫 번째로 대성고 2학년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시험 개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항수는 객관식 40문항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대성고는 국어를 양으로 압도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문항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다행인 거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객관식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성고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시간 관리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40문항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꼼꼼히 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를 보시면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외부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교재는 수능 특강 문학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수업에서 다루어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물 요거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해당 연도의 3월 모의고사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은 이게 출제가 되는 연도도 있고 출제되지 않는 연도도 있는데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었어요. 그 세 지문이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적게 출제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지문이 문제라고 할까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상에서 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학기는 이제 문학에서 출제가 되고요. 2학기는 독서와 문법에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로 1학기 중간고사 위주로 좀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대성고 2학년 기출 특징 해가지고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출제 비중 보시면 총 19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교과서 3지문, 부교재, 수능 특강에서 9지문, 그리고 모의고사 4지문, 외부 지문 3지문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교재 지문의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이 부교재랑 외부 지문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래별로 지금 작품이 어떻게 출제되었나 보면은 소설, 현대소설 3지문, 고전소설 2지문, 현대시 6지문, 고전시 8지문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학교에서 이 정도 비중으로, 그러니까 운문하고 산문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와 이제 부교재에서 출제되는 문항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음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특성이고 사실 학생마다 좀 다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학기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외부 지문이 좀 다수 출제가 되었고 이게 특히나 난이도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 그래서 수업에서 다루어주지 않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 아예 관련이 없는 작품을 그냥 띡 넣어놓는 게 아니고 시험 범위 내에서 뭐 주제가 겹친다든지 작가가 겹친다든지 뭐 시대별 어떤 시대가 겹친다든지 연관성이 높은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비는 좀 할 수 있었겠다 학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교과서 모의고사 일부 지문에서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설은 길이가 좀 길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뭐 전반부 이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된 작품도 있고 그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경우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좀 이렇게 특이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되게 당황스러운 요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항별로는 어떤 유형이 이제 출제가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대성고 시험은 아주 지역적인 부분에서 낸다라기보다는 모의고사 출제 유형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품의 내용의 이해를 묻는 문제라든지 뭐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시어, 시구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유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품의 주제를 묻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 보시면 소설하고 시 부분에서 작품 간의 비교 분석, 외적 준거에 따른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주로 3점짜리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대성고에서도 역시나 이 문제가 3점짜리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나머지 유형은 평이하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 넘어가셔서요. 제가 이거는 PPT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프린트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3년 동안 1학기 중간고사에 어떤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가를 봤을 때 지금 굵게 표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은 다수 출제되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작품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해? 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겹치는 작품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찬기파랑과 같은 작품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작품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작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작품이 나와서 달달달달 외우고 계신다기보다 경향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요거 제가 여기 이 지금 설명에서 좀 간략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작성치가 있거든요. 그걸 학생들에게 수업 때 나누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학이 보통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문학 개념어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학 개념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시를 보자면 시에서 화자가 무엇인지, 뭐 청자가 무엇인지, 어조란 무엇인지, 태도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심상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안 배운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쭉 누적해서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영탄적 어조라고 할 때 영탄적 어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좀 풀어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커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조금 느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에서 그냥 끝나고 넘어가서 2학년 시험을 보면 똑같은 문제학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학기에서는 문학이 출제 범위가 되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 윈터 때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문학 개념어에 대한 수업이거든요. 물론 독서도 하고 문법도 하지만 제가 1월 달에는 주로 문학에 집중해서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우리 아이가 문학 개념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출 예시로 드렸던 1번,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단어적 표현,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의인화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정서 이런 것도 다 개념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느냐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로 소설도 이제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고 이제 개념 학습이 다 됐다라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출제될 지문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는 기본이에요. 네, 작품 달달달달 특히 외우셔야 되고요. 특히나 고전 부분은 소설까지는 외우실 수가 없어요. 소설은 이제 개요 같은 것들을 외우는 거고 시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전 부분에서 쓰이는 어휘가 현대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전 원문이 나온다 그러면 원문의 현대어 풀이까지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외운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푸실 때도 습관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10문항을 풀었다. 그 중에서 내가 8문항을 맞았다.
라고 하면은 이 두 문항 왜 틀렸지? 하고 이제 정답지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아 이게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는 친구 있거든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맞은 문제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내가 100% 확신하고 맞은 문제가 있고 한 50%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답인 것 같아 하고 찍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특히나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왜 헷갈렸지? 그리고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하나는 틀리고 나머지 4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4개는 왜 맞는지도 본인이 생각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해제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남학생들은 제가 지금 숭실고 2학년 남학생이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시켰더니 굉장히 귀찮아요. 일단 쓰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이해는 돼요. 전 이해 다 했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그 비슷한 다른 문제들을 줬을 때 또 틀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된 거예요. 틀린 문제도 물론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맞은 문제까지도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공부라는 거는 내가 아는 걸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알아가고 내 빈틈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국어 학습의 기본이거든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국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습관들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학 때 일단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는 제가 3월부터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이제 저와 커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비 주차에 맞춰서 저의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지만 그걸 잘 따라오려면 이번 겨울에 습관 형성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능동적 학습자가 되게끔 아이의 공부 습관을 좀 잘 파악하시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 또 강점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학부모님께서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냥 너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니? 라고만 하시면 아이도 답답하고 학부모님도 답답해요. 그래서 일단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이성적인 접근으로서 어느 부분이 약하고 강한지 이런 것들을 방학 때 체크하셔서 보완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3월부터 작품 공부를 좀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때까지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내신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겠지만 2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좀 열중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특히나 대선고가 객관식 40문항에다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인과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의고사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좀 열심히 모두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성고 아이들은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3학년 다른 전략을 택하셔야 되는데 2학년 때 나는 정시할 거니까 내신 안 해. 이 태도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학년 말까지는 꼭 내신을 열심히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시에서 뭐 교과나 이제 종합 쓰신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전략을 잘 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이 정도인데요.